준비를 딱 하고 비치고 있어. 자신 있는 거 가지고 자, 던지세요. 여기 아시죠? 여기 자, 하나, 둘, 셋. 딱 보시면 박수가 무대 치면서 커트가 딱 넘어갔는데 산산조각. 그 순간 카메라 감독이 잠깐 갑자기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이적도 피디도 선배님 빨리 마무리 멘트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잘리는 거죠 프로그램이. 근데 제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인조 다이아 스와rov스 반지였는데 보석 공부했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혼이 나왔어. 그죠. 이제 어떤 클로징 해야 되니까 모두 보석을 커팅하는 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보석 커팅하는 칼날이 다이아몬드 칼날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뭘로 커팅을 할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같은 강한 것이 만나면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게스트분들 같이 접시가 부딪혀서 서로 상처를 주니까 깨졌어요. 그만큼 강합니다. 다이아몬드 칼날처럼. 같이 부딪히지 않기는 조심히 두세요. 라고 하고 멘트를 저는 인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정감해요. 하나, 열 하더니 그날 2,500세트를 다 완판을 시켰어요. 근데 정말 그 한 짧은 몇 초 동안 지옥과 천당 왔다 갔다 하는 그때 그 멘트가 안 나왔으면 아마 집자리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쇼 호스트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잘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제품의 품질 중요하죠, 그죠? 회사의 경쟁력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인간학적인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떤 감성이 호소하는 그런 스토리.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내놓기 전에 MP3 내놓았나요? MP3인가요? 우리나라 아이비리브가 세계를 제압하고 있대, 그죠? 근데 아이팟, MP3,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 성능, 기능, 우수성 이게 대해서는 한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음악 1000곡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아주 직관적이면서 누구나 알아듣고 그리고 감동하는 그런 스토리, 짧은 직관적인 스토리로 세계적인 청중을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는 산업이 좀 낙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멕시코의 맥주가 유명한데 한국에도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멕시코 맥주의 약점이 뭐냐면 맛은 좋은데 용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500ml 맥주병이라 그러는데 제 보면 350이었다가 400이었다가 450이었다가 용량이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후진국 그러면서 이런지 비판적인 그런 멘트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멕시코의 이 뜨거운 멕시코의 낭만을 모른다고. 이 해변의 멕시코의 낭만이라는 것은 멕시코 낭만은 여유 그 자체다. 여유란 것은 조금 덜 담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이게 여유인데 여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그 맥주 브랜드가 멕시코의 어떤 해변과 낭만과 쏟아지는 햇볕과 연결되면서 오히려 용량이 정확하지 않은 그것이 더 스토리텔링으로 먹히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인문학적인 소양 또 스토리텔링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게 없으면은 위기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위기는 분명히 오고요, 어떤 때든지. 근데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학적인, 인문학적인
좀 철학적인 이런 스토리텔링, 스토리 이것이 중요하다. 안 깨진다고 던졌는데 처음 뭐 몇 번은 안 깨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두 개 부딪히면서 깨져버렸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순발력과 직관성과 가독성 있는 그런 짧은 멘트, 스토리 이런 것들이 먹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늘 이런 위기를 이런 말로 돌파하면 이제 효과는 없습니다. 제품력과 기술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그것으로 돌파를 해야 되죠. 근데 한두 번은 먹힌다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 먹히면 넘어가고 난 뒤에 다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정비하면서 그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본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죠? 건모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 정말로 아주 행운을 만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업적인 면에서도요, 우리가 일본에 많이 뒤처지지 않고 이 턱밑까지 갔어요.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까지 산업과 기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기회가 아주 뭐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하고 뭔가 한번 겨루어서 우리가 지지 않고 그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저도 약간 지거나 아니면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승리 뭐 이런 것까지 좋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결론을 지어버리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옛날만큼 친일파에 연연해야 하지 않나. 친일파 죽여야 된다.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 말만 하면 친일파 이야기하는, 저쪽은 빨갱이 이야기하고 이쪽은 친일파 이야기하고, 친일파와 빨갱이의 영원한 싸움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일파라는 말을 좀 덜 하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 고비 넘기고 기술을 따라잡는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감성에만 뭐 어떤 스토리에만 의존하고 나는데 기술은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고 또 더 처진다고 그러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스토리가 참 중요하지만은 스토리에만 의존할 때는 발전을 계속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좀 알고요. 오늘 강의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거기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깨진다던 접시 깨뜨리고 소 효소 뜨가 던진 한마디, 그렇죠? 윤한이 세계 최초, 업계 최초의 기록 일화. 보석을 2시간 만에 7억 원어치 팔았다는 거죠. 가전제품으로 1시간에 대부분 매출.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생방송으로 접시를 판매하던 중에 바닥에 접시를 던졌는데 계속해서 안 깨지고 콜수가 급격히 올라가자 PD가 그죠? PD는 이 감성과 뭐 뭔가 이렇게 판타지 같은데 얽매이는, 특히 예능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던지라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서 날아오던 그릇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져버렸죠. 이제 충격에 빠졌는데 이때 보석 공부를 했던 이제 이 유난히 씨가 이런 말을 멘트를 한 거죠, 그죠? 다이아몬드 커팅.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둘이 부딪히면 깨진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릇이 깨진 것은 그릇끼리 부딪힐 때 왜 안 깨진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2,500세 동안 완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꾸라지는 것은 오히려 위로 올리는 그런 멘트.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력과 본질, 알맹이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순발력, 직관성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쉽게 말하는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백종원이나 설민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탁월한 최고 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설민석 씨도 이 역사학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마추어예요. 그죠? 그냥 방송용이다. 뭐 예능 역사가 뭐 이 정도 알려지죠. 백종원 씨도 셰프들 중에서 탁월하진 않아. 설탕 범벅으로 그냥 무조건 맛있게 만드는 거 그냥 그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비판받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고 재밌게 전달하는 이런 탁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쉽게 말하고 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순발력 있고 유머 능력이 뛰어나고 센스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용 그 자체가 콘텐츠 자체가 허접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말을 어눌하게 하고 뜸적뜸적하게 하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내용 자체가 탁월하면요 훨씬 더 먹혀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함컷을 읽으면서 그래 뭐 대단한 예능적인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뭐 스피치 능력이 없을지라도 어떤 진정성, 그 진정성의 넓이와 어떤 수준 같은 게 어떤 지식과 지혜의 깊이와 본질이 탁월하다면 그 그냥 뭐 어눌하게 말할지라도 얼마나 강력하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의 제품이 그렇게 막 대단한 광고를 뭐 쏟아붓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정말 깊이가 있고 차원이 있다면 버텨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기만큼이나 글쓰기가 중요하고 쉽고 재미있게 말뿐만 아니라 글도 중요하다. 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쉽게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글들이 어휘나 주어나 수어가 기본법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것보다도요. 맞춤법이 틀린 것은요. 아이고 뭐 기억이 하나 빠졌네. 쌍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억 안 하네. 그러고 다 읽고 넘어가요. 근데 문장력이 안 되고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정말 힘든 거죠. 문장이 안 되는 문장을 고쳐야 하는 편집 디자인 편집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장이 안 되게 글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녹취록으로 이렇게 작성해 보면요, 문장이 정말 안 된,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이제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하기는요, 훈련을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글쓰기는 훈련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짧고 명쾌한 그런 글쓰기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한 2달 내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에서 조금 또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가 내 제품을 소개하는 마케팅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즐기면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토리를 사랑한다. 스토리에서 승리나 성공의 교훈을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는 길을 닫아버려요. 근데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면 스토리는 기억을 하거든요. 영화, 만화, 소설, 스토리텔링을 보여준 예술은 창의성도 높여준다. 다른 사람은 생각해내지 못하는 색다른 발상을 스토리에서 얻어보자. 우리 세대는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 세대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만화, 뭐 영화 이런 걸 많이 보고요.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막 아이디어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물고 그죠?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면 시장이 한국 시장에 머물지 않고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하도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그죠? 수출 바우처라는 것을 내걸고 각 부처들이 10몇 개 되는 부처들이요 수출 바우처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조건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개인들이 또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 홈페이지도 잘 안 돼 있고요. 그 홈페이지도 뭐 대충 뭐 만들었다 할지라도 영문이나 중문이나 일문, 뭐 베트남 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수출 바우처 연결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오더가 들어오면 제품을 수배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걸 좀 해봤거든요. 올더에서 좀 해봤어요. 그냥 저는 소개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저쪽에서 콜이 오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도 안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품에 대한 영문 자료가 없고요. 회사에 대한 영문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감당할 만한 생산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생산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영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품을 그냥 한국으로 된 제품 브로슈를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브로슈도 없고요. 일단 한들 영문 브로슈가 없어요. 그리고 영문 홈페이지가 없어가지고 회사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제품이 미국의 어떤 스토어에 입점을 한다고 치죠. 그럼 스토어에서 이거 좋다 입점합시다 이렇게 하기까지 영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문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가 시장을 넓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그림책, 양말 그림책을 하나 냈는데요. 이걸 영어 번역으로 해서 하면 아마존에 바로 입점할 수 있겠다. 제가 최근에 만난 젊은 친구들이 한 10년 전, 15년 전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크리스천 CEO 모임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요. 20대 중반 후반에 만나 지금 뭐 30대, 40대 후반이 돼가지고요.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 뭐 이런 쪽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만 되면 또는 외국어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사회다. 연예인, 유튜버 같은 일부 직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된다. 인기가 중요하다. 퍼스널 브랜드죠.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가 왔는데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블로그 마케팅을 했었죠. 그래서 블로그, 파워 블로그들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죠. 그 뒤에는 또 뭐 카카오 마케팅이 있었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있었고요. 지금 유튜브 마케팅, 그렇죠? 뭐 네이버는 영원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양대 산맥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개인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글쓰기를 통해서 칼럼니스트, 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그러면요, 뭐 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그 한 줄만 있어도요, 그 한국에서 거의 최고 레벨의 그런 브랜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것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칼럼니스트 역할을 개인 계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SNS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책 쓰기, 책을 써서 자기 이름을 내고 논문을 써서 자기 이름을 내면은 그게 정말로 개인 브랜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논문 쓰는 거, 뭐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뭐 또 책을 한 권 자서전을 냈다 이런 것 가지고 개인 브랜딩이 잘 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더라도 정말 핵심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뭐 2년마다 한 권을 낸다든지, 그렇죠? 10년에 뭐 책을 한 뭐 서너 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인기는 특정한 연예인이나 뭐 특정한 뭐 스포츠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개인에게도 인기가 필요하고 그 인기를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EO이든지 회장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1인 기업가 프리랜서든지 내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그런 부분에서도 내 것을 만들어 나가는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업의 기반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사업의 기반이 단단히 있다 할지라도 자기 브랜드가 없는, 회사 브랜드도 없고 또 자기 브랜드도 없는 이런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업을 하면서 이게 거래를 합니다.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은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제품도 없고요, 자기 사업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브랜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잘 하시되 내 개인의 브랜드는 어떻게 쌓아가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한다면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자기 브랜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래본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전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걸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1945년도에 그린 불 항소라는 석판에다가 이 항소를 이렇게 새긴 것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가장 마음에 듭니까? 이 항소의 그림이 11개예요. 11개의 이 석판 그림을 보면서 아, 저 그림이 나에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듭니까? 피카소가 그린 것들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요, 여기 1, 2, 3, 4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좀 항소답게 그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피카소가 이걸 그려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요,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석판화 11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림은 이런 거다라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를 그려놓고 이게 항소야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려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요, 11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피카소는 본질만 남기는 생략이 피카소의 화법이에요. 피카소의 항소 석판화는 몇 개의 선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려도 결국은 맨 마지막 있잖아요. 선 몇 개만 이렇게 있나 남긴. 이걸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소를 그려야 돼. 이렇게 말해줬던 거죠. 피카소의 본질은 뭐냐면 세계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본질만 한 걸 다 버려. 이게 그림이야. 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피카소의 많은 화려함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면서 다른 그림들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피카소의 화법을 그대로 자기 제품 디자인에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의 모든 제품은요, 이 모든 제품의 디자인은 이런 피카소의 이런 화법대로 생략, 본질만 하는 모든 생략, 이게 애플이 성공한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제가 피카소일 수도 없고 우리 회사가 애플일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삶의 기준 또는 제품의 기준 또 내 인생의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단순성, 가독성, 직관성 누구에게든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그러면서 아주 뭐 중학교 2, 3학년도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그렇고 어떤 제품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회사의 로고도 그렇고 또 뭘까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애플 그냥 사과 하나에다가 사과 하나 푹 베어 먹고 이렇게 두는 그런 거하고 애플이라는 회사하고 연결시킬 때 그죠? 그게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누구나 이게 애플이라고 이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피카소 이런 화법을 통해서 본질만 남기는 이런 피카소 화법을 통해서 애플도 그대로 배워서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 피카소 것을
베껴서 배워서 철학을 베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밝혔거나 주변에서 밝혔거나, 그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애플 스티브 잡스의 그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딱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심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Think different, 그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죠? Simple.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품력이나 뭐 또는 회사의 경쟁력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회사의 제품력이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그 경영 철학 내지는 회사 운영의 철학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철학, 또 여러분 회사의 철학, 어떤 제품의 철학 이런 걸 녹이는 것이 애를 써서 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생활화가 되어 있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냥 자기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글쓰기도 미니멀리즘은 최소화잖아요. 최소화 글쓰기를 해요. 최소한의 최대한을 응축하는 기술 하나. 이게 열 기술이 들어오지 않죠, 그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한일 반도체 소재 전쟁을 벌리면서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게 그러잖아요. 특히 그 에칭가스, 그죠? 불화수소 그 소재는 화학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이 우리나라도 99.99까지는요 생산이 충분히 된대요. 99.99%의 완성도로는 충분히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억, 100억, 1000억 분의 1까지 가는, 그렇죠? 예, 결합률이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 정도까지 결합률이 가능한 그게 99.99999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99.99%의 순도까지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99.99999 이렇게는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가능, 이 정도까지 가능. 이런 기술까지 나와줘야 된다. 그럴 때 최소한의 최대한 응축하는 이런 기술이 꼭 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글쓰기, 말하기 이런 데서도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빼고 더 빼라. 끊고 또 끊어라. 짧게 더 짧게 해라. 쉽게 더 쉽게 해라. 제목을 뽑듯이 핵심을 늘 뽑아내라. 그렇죠?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번트되고 단타되고 딱딱딱 단타로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해라. 뛰어난 글보다 좀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글을 쓰려고 이렇게 해라. 탁월한 스토리텔링 좋다. 그러나 그 스토리텔링은 한두 번 먹히지 계속해서 먹히지 않는다. 계속해서 먹히는 건 제품력과 경쟁력이다. 제품력과 경쟁력은 거품보다는 진짜 바르게 하나 거기에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면서요. 글쓰기까지 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평생 집착했던 한 단어가 뭐냐면 심플리스트죠. 그것은 그에게 종교와도 가깝고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심플리스트 그 하나에 스티브 잡스는 다를 그릇들을 볼 수 있고요. 워런 버핏도요 비슷했어요. 뭐 할 가치가 없는 일은 안 하면 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 그것도 모자라. 뭐 이런 말을 늘 하고 다녔던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분이 글쓰기 뭐 이런 문학 관련한 상도 받았어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효율이에요. 핵심 사항을 강력하게 압축해서 전달하는 연습은 CEO들이 필수로 있습니다. CEO들이 이거 못하면 CEO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기 정리가 안 돼 있는 CEO는요, 정말 모든 밑에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기 두뇌가 늘 명쾌하고 맑고 쾌청하고 맑고 감명하고 자기 두뇌 자체가 고속도로가 확 뚫려 있고요. 자기 두뇌의 흐름이 아주 속도감 있게 늘 잘 진행되어지는 그런 두뇌를 관리를 해야 CEO가
자기 직원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보면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정말 힘들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에게 서기 위해서 50년 넘게 준비를 했고 또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고치고 해서 이 자리에 1시간을 위해서 상담받을 수 있죠. 5초 안에 인사 담당자들의 시선을 끄는 자기소개서여야 한다. 짧고 명쾌한 글쓰기로 핵심사항을 도출시켜야 한다. 이게 뭐 자소서가 수도 없이 많이 쌓이니까 10,000개가 쌓이는데 그죠?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이걸 언제 보겠습니까? 한 건당 1분, 2분 정도밖에 더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핵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글쓰기, 책쓰기, 스토리텔링.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원래 우리 모임이 글쓰기 모임, 책쓰기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장소로 옮기면서 제품 판매하고 연결시키는 그 스토리텔링을 한 2달 동안 계속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게 말하기와 글쓰기인데 글쓰기로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단순한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몇 주간 이런 쪽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만고만한 CEO로 남아있겠다 그러면 뭐 이런 필요 없고요. 진짜 난 제대로 된 CEO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배우시면서 한편으로 테크니컬한 아주 기술적인 역량까지 같이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60일지라도 60대일지라도 70대를 위해서 80대를 위해서 생산적인 그런 CEO로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